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런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선형이나 비선형 분류, 회귀, 이상치 탐색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 머신러닝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분류 문제에 잘 들어맞으며 작거나 중간 크기의 데이터셋 적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포트 벡터를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이 복잡한 데이터 사이에서 그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서포트 벡터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것만 관찰하기 때문에 이 컴퓨팅 파워, 이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은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커널을 되게 복잡한 걸 쓰거나 하면은 좀 느려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해왔던 그 붓꽃입니다. 아이리스인데 그것에 버지 칼라랑 세토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밝은 색깔이 세토사고 조금 짙은 색깔이 버지 칼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여러 개를 그어볼 수 있죠.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게 되고 그것 말고도 아예 그냥 이렇게 크게 가장 둘에 약간 직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각 샘플에서 이 둘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게끔 두 개의 샘플을 골라서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가 이렇게 조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점선에 걸쳐져 있는 것들 이 두 개가 있는데 요런 거를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아무리 샘플이 증가하든 뭘 하든 간에 요 앞에 게 바뀌지가 않으면 그냥 클래스 구분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셋에서 이 샘플의 위치, 샘플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 샘플들의 크기를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각 크기를 잘 맞춰주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맞춰주지 않고 약간 데이터를 그냥 러프하게 돌리게 되면은 조금 정확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케일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되게 좁은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죠. 이 두 개를 딱 걸치게 만들려면. 그런데 스케일 하고 나니까 각 샘플들 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넓고 좀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경계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더 좋다라고 돼 있고 그게 사이클런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걸 이용하면은 결정 경계가 좋아진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가 SVM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그런 파라미터 분들이 나와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 뭐 이런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마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경계면에 그 바깥의 걸 전부 다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명확하게 하는 걸 하드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유두리 있게 좀 뭔가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거를 소프트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읽어볼게요. 모든 샘플이 도로 바깥쪽에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다면 이를 하드 마진 분류라고 합니다. 하드 마진 분류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상치에 민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짙은 색깔, 벌지 컬러인데 세토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이상치 때문에 이제 하드 마진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 경계를 한번 그려보는데 여기서 지금 관찰했던 이런 하드 마진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좁아지고 네. 지금 오른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상치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여기 이상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토사가 벌지칼라 바로 근처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나눠지긴 나눠질 수 있는데 너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좀 더 유연한 모델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의 폭을 가능한 넓게 유지하는 것과 마진 오류를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소프트 마진 분류하고요. 사이클런의 SVM 모델에서는 C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C 값을 줄이면은 도로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요. 도로의 폭을 넓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이상치를 포함시켜도 되게끔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오류도 커지겠죠.
그리고 5-4를 잠깐 보면서 말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선형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두 개의 소프트 마진 SVM 분류기로 만든 결정계와 마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C가 100이고 여기가 C가 1인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C 하이퍼 파라미터가 줄어들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로가 커지는 거예요. C가 작으면 도로가 커진다. 자, 도로가 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값들을 좀 포함하게 되고 그만큼 오류도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큰 C 값을 이용해 가지고 오류를 적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도로를 좁혔죠. 도로를 좁혔더니 이제 오류는 적게 날 수 있으나 이제 마진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또 그만큼의 좀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화라는 게 현재 우리가 훈련한 데이터를 말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예 처음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도 잘 동작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싶을 때 일반화를 잘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왼쪽 거는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의상치가 딱 들어왔을 때, 새로운 치가 들어왔을 때 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에러를 좀 포함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로가 넓어서 요 샘플이 어느 한쪽에 포함될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화도 오른쪽이 잘 될 수 있고, 또 굳이 훈련한 걸로만 따지면 왼쪽의 정확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적당한 결국에 C값을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역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최적화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안 이론이라던가 뭐 그리드 서치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코드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가장 상위에 그 텐서플로우 한 비치로 시작하는 여기에 가장 상위에 05번이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열어놓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챕터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해봤더니 런 해봤더니 이 매플라님만 잘 깔려 있고 그러면은 괜찮더라고요. sklearn하고 뭐 여기 라이브러리 잠깐 설명드리고 가면은 뭐 sklearn 아실 거고 numpy 아실 거고 여기 random.seed 이 numpy 제공되고 있는 random.seed를 하고 나면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머신 러닝을 할 때 랜덤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숫자들이 동일하게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값이 뭐 0.3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랜덤 값도 똑같이 그 0. 똑같은 수식에 대해서 0.3이 나오는 거죠. 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매플라립이 이제 아무래도 뭐 프리티 피규어를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작가님이 적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뭐 피규어가 저장이 되는 뭐 그런 걸 찾은 것이었고, 자, 여기서 라지 마진 클래시피케이션 나오게 됐잖아요. 여기도 지나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iOS를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데이터와 타겟으로 결정돼요. 데이터는 무엇이냐? 페탈 렌스이고 페탈 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사냐 버지컬러냐 결정을 할 때 0이고 1로 결정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너를 리니어로 진행하고 C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직선을 아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아래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직선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어떤 인터셉트랑 그 다음에 그 기울기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플롯 svc decision boundary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성인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svn classifier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결정하셔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화면이 보여지도록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decision boundary가 그래서 결정이 나고요. 이렇게 뭐 수식 같은 건 사실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디시전 바운드리로부터 플러스 마진, 마이너스 마진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업, 다운이 존재하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터 업과 거터 다운이 이제 이렇게 대시가 두 개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시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두 개씩 존재하는 그런 형태이고,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솔리드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처 스케일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VC 돌리는데 C를 100으로 선호하고 가셨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아지니까 그것을 이제 비교해보자라는 뜻으로 한 거고, 이 스케일러 dot fit 언더바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 XS라는 입력이 X 스케일드로 바뀌어서 결과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언스케일 된 것은 이렇게 조금 마치 C가 너무 커서 도로가 너무 좁아지는 그런 형태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되었을 때가 더 좋은 그런 서포트 벡터를 찾고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웃라이어 아까 이상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세토사랑 버지컬러랑 구분할 수 없다. 왜냐면 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이쪽에 이상치가 매우 다른 클래스와 유사하게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부터는 이제 마진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마진 에러 같은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로드 아이리스 해오고 나서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를 사용하고요. 타겟도 똑같이 사용하고, 여기 타겟 2가 iOS 버지니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연결시켜서 쭉 파이프라인처럼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핏하게 되고요. X를 Y로 핏을 한 거죠. 그 결과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프레딕트 하게 됩니다. 프레딕트해서 이런 값을 넣었더니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랬더니 이제 1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스케일러 들어가고, 네, 이때 C가 101일 때와 100일 때 아까 비교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네, 아까 랜덤 스테이트 이거 동일하게 해서 한 번 더 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셰이프 1과 셰이프 2가 지금 C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아래와 같이 돼 있죠. 사실 아까 그림과 좀 반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C가 100이 왼쪽에 있고 C가 1일 때 오른쪽에 있고, 네, C가 크면은 이 도로가 좁아지게 되고 이상치를 조금밖에 가지고 여기는 이상치를 많이 포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이 되었습니다. PPT로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PPT에 보면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파트 1 머신러닝에서 5번째 걸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존재하는 게 이거예요. 회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분류할 때는 분명히 두 개가 구분이 잘 되도록 서포트 벡터를 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일정량의 그런 마진을 결정하면 이 안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마진 오류, 즉 도로 밖의 샘플에 그런 샘플이 적어지게 만들면서 이 안에 도로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 안에 최대한 많은 값이 들어가야 회귀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도로의 폭이 입실런, 하이퍼 파라미터 입실런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C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진 안에 훈련 샘플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값이 와서 추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예측에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모델은 이런 입실론에 민감하지 않다.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크게 민감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리그레이션, 리니어 SVR, 그러니까 뒤에가 리그레이션이 회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SVR을 이용해서 선형 회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응용을 잘하는 입장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 SVM이 좋은 결과를 보였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SVM 가져다 쓰면 되겠네 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감각만 갖고 있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